어떤 내용인지 한번 고민 보시죠.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고 제 출생연도가 해당하는 목요일마다 약국 앞에서 줄을 서가며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스크를 사기 위해 평소처럼 약국에 갔는데 제가 이미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산 적이 없는데 말이죠.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사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공적 마스크 여러 장을 구매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연 저희가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게 또 명의 도용 문제로까지 이어지네요. 만약에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도용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남의 명의를 속여가지고 그 물건을 받은 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신분증 같은 걸 제출했을 때 공문서인 신분증을 타인의 명의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가요? 요즘 공적 마스크 판매 때문에 고생 약사분들 많으세요.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예, 맞아요. 그 고생하시는 약사분들께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사분들한테 본인을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고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용인하는 정도의 사정이 네. 없다고 한다면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너무 또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맞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단순 명의도용 범죄만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뭐 신분증을 뭐 절취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주민등록법이라던가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음, 어쨌든 위계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분이 간호사니까 간호사인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자료들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 보호 처리 잘하면 성립하겠지만 또 네. 아울러서 지금 의료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료법 위반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료법까지 또 적용이 예. 되기 때문에 중해진다. 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돈만 받고 정작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입금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마스크 훈경상 이용한 이런 온라인 거래, 사기 거래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모두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의 이게 중고거래 사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런 것과 달리 볼 여지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볼모를 했다는 점에서 장차 처벌받을 때 예. 법원에서는 중대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데 KF94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보건용 마스크라면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반환받는 게 또 남지 않습니까? 이게 네. 좀 어려운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근데 중고나라 사기 사건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이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 양형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피해자랑 합의하고 어떤 그 피해를 보전해 줬느냐 가장 중요해져서 네네. 막상 재판 과정에 되면 합의 보겠다고 달려드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엄벌을 쳐야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네,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예. 형사 고소를 하시면 합의금을 통해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자, 요즘에 왜 공적 마스크 사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막 줄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일명 새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좀 처벌 받으면 안 될까요? 어떤가요? 새치기 네.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조금 애매하고 네. 이런 것도 처벌해야 하나 싶을 때는 이제 저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경범죄처벌법을 또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즉 새치기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법률 용어로는 행렬방해죄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이제 경범죄처벌법이다 보니까 처벌은 뭐 아주 경미하게 처벌돼야 과태료나 일부 뭐 벌금 얼마 정도로 정리가 되고 말 건데 네. 어쨌든 이런 행위들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행렬에 끼어들어서 행렬 방해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112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네. 지금 경범죄처벌법상에 행렬 방해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니 신고합니다. 네. 라고 하시면 경찰은 출동 사유가 돼요. 네, 오실 네.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행렬방해죄로 경범죄 처벌을 원합니다 하시면 이제 새치기를 했다 누가 이런 식으로 행렬방해죄 네.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누가 끼어드는 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네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신고를 해야 질서가 좀 정연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마스크 오보제 잘 기억하셨다가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